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근현대사 진도를 나갈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능검 중급과 고급을 이렇게 나누는 난이도 부분에서 오히려 근현대사에서 조금 꼬아서 어렵게 많이 나온다는 거. 고대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이제 근현대사 부분에서 다소 까다로운 부분, 뭐 연도가 헷갈리는 부분, 시대를 이렇게 좀 나열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현대사 부분에서 이런 헌법 개정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우리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바로 35강 20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한능검 2주 패스. 자, 206페이지 펼치시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사료와 함께 공부하시고요. 저는 좀 흐름 위주로 필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보면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이 나와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흥선대원군이 어떠한 개혁을 했고, 어떤 이유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강.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어떠한 개혁을 했느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의 상황을 알면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세도정치였죠. 특정 가문, 바로 안동 김씨, 풍양조씨 특정 가문이 정권을 다 유지해버렸고 왕권은 너무 약해져 버렸고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일들을 개혁을 했는지 두 개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이 나중에 크고 나서 뒤에서 이제 옆에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이제 당신이 정치한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고종이 정치를 직접 하게 돼서 고종의 친정,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도 되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꽤 대단하다. 세도 정치를 이렇게 좀 뿌리 뽑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 부분에서는 정말 급진적인 개혁이었고 필요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혁과 그리고 그 외교에 대한 부분. 자, 일단 먼저 개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혁 부분은 두 개로 나눠서 개혁을 합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집권을 하게 돼요. 왜냐면 세도정치니까 왕권이 완전 하락되어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도정치의 완전 아지트가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폐지를 하고 비변사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원래 의정부나 삼군부나 막 이런 데서 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변사 없애버리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되돌려줘요.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는 이제 군사기관이에요. 이거를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기존에 했었던 일로 다시 부활을 시켰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국대전을 조금 더 보완한 법전이 있었죠. 그 법전을 더욱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 회통이죠. 좀 흥선대원군은 개혁의 약간 스타일이 호탕하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호탕하다, 통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전 회통, 대전은 회가 통으로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약간 흥선대원군의 그런 화통한 성격 해가지고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딱 이렇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면 흥선대원군은 통자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대전 회통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대전 통편도 있어요. 정조도 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통으로 끝나네요. 그럼 회가 통으로 나온다로 외워주세요. 대전 회통, 화통하다, 회통하다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경복궁은 이제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서는 궁궐이 번듯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경복궁의 좀 범위를 넓히고 다시 이렇게 멋있게 리모델링을 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때 국가의 세금이 바닥나 있었거든요. 그 세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원납전이 이제 기부금. 양반들이나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상인들이나 이럴 때 기부금식으로 이제 경복궁을 지으니까 기부금 쪽으로 줘라. 그래서 원납전을 받고 그리고 고가화폐인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원납전과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백성들도 경복궁 중건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노동력이 여기 들어갔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고, 심지어는 원납전, 당백전 뿐만 아니라 사대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반 백성들한테 문세도 받았거든요. 일단은 세금을 올린다는 부분에서는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겠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백성들의 원성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원은 돈을 잡아먹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서원 철폐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진짜 많았었는데 몇 개의 서원만 내비두고 다 철폐하게 되는, 요것 때문에 뭐가 불만이 많을까요? 양반들이 어디 서원을 철폐하냐. 그래서 양반들이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뭐 경복궁 중건은 이제 백성들의 불만을 좀 가지게 되죠. 좀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긴 했다라는 거. 성격 자체가 조금 이렇게 급하고 호탕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이 심했었죠.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는데 전세, 군포, 환곡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전세, 군포, 환곡을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많이 받으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불만이 많았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해결을 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전정. 전세를 이제 전정이라고 하는데, 전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를 색출해서 더 세금을 걷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을, 문서 조작을 해서 남의 땅인 것처럼, 이제 자기 땅인데 꼭 전우들의 땅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만들기도 했고, 숨겨져 있는 땅들이 많았어요. 땅이 많으면 땅의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결을 색출합니다. 숨겨져 있는 땅을 색출한다.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세금을 거둘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막 이렇게 금괴를 가지고 있는다던가 그림으로 갖고 있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색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정. 군정의 문란이 제일 심했어요. 군포를 뭐 백골징포, 황구첨정, 뭐 어린아이한테 걷고, 뭐 이제 해골한테 걷고, 강년체 늙은 사람, 더 되게 할아버지 막 늙은 사람한테 걷고, 이런 군포의 문란이 제일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쥐어짜지 말고, 양반들은 왜 군포 안 내냐? 양반들 군포 왜 안 냈죠?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은 학생이다, 관직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군포를 내지 않았어요. 양반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 많은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라 이래가지고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이 호포제와 서원철폐가 양반들한테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흥선대원군하고 이제 적을 지게 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환곡입니다. 환곡은 봄에 꺼진 것을 이제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그런 방식인데요. 이 환곡이 점점 좀 문란해지는 거예요. 고리대처럼, 사채놀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2가마를 꿔갔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꺼줄 때 거기에 막 흙이 막 섞여 있고 겨가 섞여 있고 되게 막 거지 같은 쌀을 꺼준 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는 정말 알곡으로 꽉꽉 찬 햅쌀을 뭐 4가마니 2배 이상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막 계속 고리대가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너무 심한 이자를 받지 말고 곡식을 꺼주고 갚는, 그리고 이제 그런 곡식 창고의 주인은 서로 돌아가면서 고리대화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사창제입니다. 환곡을 사창제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마을에 이제 공동 운영하는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힘든 사람들 곡식을 꺼주자. 이게 사창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의 개혁 내용이 참 많은데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세도 정치의 폐단을 좀 바로 잡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새로 짓고 원납전, 당백전 이건 화폐 그림도 많이 시험에 나와요. 특히 당백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백자가 쓰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문을 이제 우리가 외우기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이제 나오는 화폐 그림으로 나오고 서원철폐와 호포제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이 많았다라는 부분. 결국 이러한 불만 때문에 이제 최익현이 상소문을 내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하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외교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 부분은 흰색으로 일단 사건을 제가 한번 쫙쫙 써볼게요. 일단 외교는요, 여러분들이 큰 사건을 순서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를 완벽히 원인 결과로 이렇게 흐름으로 파악한 뒤 그 순서의 그런 핵심 내용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흥선대원의 외교 부분은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흥선대원군이 병인박해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천주교가 많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 천주교의 제사 거부 그리고 남녀 평등부터 해가지고 이런 신분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신분제를 많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기강을 잡기 위해서 천주교들, 이런 서학들, 천주교도들을 모두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선교사들 많이 목 잘려서 죽였어요. 심지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한 8천여 명을 목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 절두산 순교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천주교인들에게는 이제 성지라고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가 죽은 곳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성지순례 다니는데 그 절두산 순교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목을 잘라서 그 밑에가 이제 한강인데 진짜 핏빛으로 피바다는 아니죠. 강이니까. 정말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정말 많이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었어요. 근데 이때 병인박해의 목적이 사실 그런 자기한테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국가에 조금 반대하는 그런 신하들을 또 이제 색출해가지고 죽이는, 싸잡아서 죽이는 또 그러한 용도도 약간 있었는데 어쨌든 병인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다는 게 문제가 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 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이면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복수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하러 오겠죠. 그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인박해가 있었고 자, 이거의 원인 때문에 병인양요는 조금 있다 벌어지고요.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색깔을 좀 통일해서 한번 써볼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상선이에요. 미국 상선이 대동강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랑 막 수교하자 막 이러면서 막 헤이 막 영어하고 막 이러고 뭐야 저거 우리 막 저리 가 이러니까 막 와가지고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추행하고 막 민간인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괜히 껄렁껄렁 그랬어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그냥 불을 불태워버렸어. 근데 그때 막 그 미국 국기도 불태워버렸고 싹 다 불태웠거든요. 이 배를. 그래가지고 그거에 복수하러 이제 미국에서 온 게 신미양요입니다. 자, 병인박해, 요거 아까 설명을 했죠? 병인박해 때문에 이제 병인양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가 일어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선교사를 9명을 처형한 것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했고 가장 대규모입니다. 엄청나게 처형을 한 그 사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프랑스 선교사들을 마음대로 죽이다니 가만둘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실이었고 이때 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국주의 사회였어요. 식민지 땅 따먹기 중이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더욱더 자기네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건들을 좀 이렇게 막 약탈하는 골동품을 약탈하고 문화재를 약탈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건수를 마련해 주니까 옳다구나 하고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병인양요가 벌어지고 강화도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으로 강화도에 있는 양화진에
침입을 하게 돼요. 이때 가져간 거예요, 직지 심체 요절. 이때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양화진에 침입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대가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얘네들을 막아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이제 함대를 가지고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외교장각이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이 이때 약탈된 것입니다. 그 의궤가 약탈돼서 그때 바로 직지를 가져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병인양요. 프랑스와 관련된 건 병인밖에 병인양요. 병인 해의 이름입니다. 같은 해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은 다 모두 1866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1866년. 그런데 요거 1866년에 한 세 가지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월을 써드릴게요. 근데 음력 기준입니다. 이건 1월이고요. 7월이고 9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다 보면은 왜 1월일 때도 있고 이거 2월일 때도 그렇지? 음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 이게 2월이고 이건 8월이고 이거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사에 이제 기록된 부분은 음력이 많으니까 음력으로 1월, 7월, 9월 이렇게. 그래서 이 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병인박해 이 중간에 제너럴 셔먼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월하고 9월하고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프랑스 선교사가 이게 처형된 게 너무 억울했으면은 바로 올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 사이에 회의를 하고 이거를 핑계로 한번 우리가 조선이랑 나라랑 한번 외교를 한번 이 핑계로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준비 과정을 가지고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죠. 자꾸 강원도라고 그래. 미쳤나봐요.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열받게 하는 이제 또 흥선대원군이 절대 외교하지 않겠다라고 열받게 만드는 바로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도굴한 사건이에요. 도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화가 나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 부모님의 묘를 이렇게 파헤친다는 건 엄청난 치욕이고 정말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또 하필 도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 어쨌든 도굴하려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서양 것들, 양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제너럴 셔먼 사건 이제 평양 군민들이 이제 뭐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한 사건, 불태워버린 사건인데 요것을 핑계로 요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요렇게 쓸게요. 요것을 핑계로 결국 신미양요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좀 색깔을 맞춰서 쓴 거예요.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페르트 도구 사건은 1868, 1868년이고요. 신미양요는 1871입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 때도 역시나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이제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열심히 격파해서 미국에 대항해서 싸웠고, 그때 이제 어제연이 되게 엄청나게 잘 싸우고, 이 어제연의 수작이가 있대. 수라고 써있는 이런 그 수작이라고 하는 그런 어제연의 대표적인 그 장군의 그런 깃발이 있었대요. 이 깃발을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전시를 해놨다가 지금 2007년에 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약간 좀 찜찜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일단 반환을 했어요. 빌려준다는 식으로. 우리 건데. 아무튼 외국에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들이 참 많은데 참 안 돌려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어제연의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끝까지 격퇴했다. 그래서 신미양요란 사건. 여러분들 흥선대원 입장이면은 좀 짜증나긴 할 거예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또 쳐들어오지. 병인양요 프랑스 쳐들어왔지.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왔지. 이러니까 이제
지겨워. 이제 서양 것들 짜증나. 외교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도구랬지. 알았어. 교류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결국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서양이랑 수교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막 이러면서 쇄국 정책을 하게 되죠. 이것도 1871년에 신미양요 끝나고 이제 지겨워. 이제 외교 지겹다. 교류 안 하겠다. 나 혼자 그냥 살 거다. 이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쇄국 정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흥선대원의 한 일은 개혁 부분. 너무나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뭐가 딱 중요하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적은 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왜 어떤 식으로 세도 정치를 이렇게 세도 정치의 문제를 왕권 강화를 함으로써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삼정문란 시정하는 부분, 은결색절, 호포제, 사창제 모두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서. 연도까지 날짜까지 써드렸습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병인박해. 이거를 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실수를 필기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신미양요의 원인이기 때문에 신미양요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866년에 있었던 일을 이걸 꼬투리로 1871년 몇 년 뒤야. 5년 뒤에 쳐들어온다는 게 이것도 참 웃긴 거죠. 뭐 이렇게 복수가 늦어. 그쵸?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자, 어쨌든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여기까지 적고서 교류 안 해. 그래서 척합이 건립.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또한 이런 서양인들에 대한 불만, 약간 그 흥선대원군의 그 마음을 굳힌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원인 결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색깔별로 필기할 때 이렇게 해서 혹시 화살표로 이렇게 딱 원인.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병인.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이 쳐들어온 거. 제너럴 셔먼. 미국 같죠? 그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왔어요. 신미양요. 자, 이런 식으로. 신미연이긴 한데 마침 또 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신미양요. 신미년의 양요가 벌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런 깨알 같은 설명들은 자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양요, 양원수, 정족산성, 직지, 외교장각 약탈, 이때 약탈됐다는 거. 신미양요는 이제 어제연이 광성부에서까지 싸웠다. 자, 그럼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척화비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국 흥선대원군이 밀려나죠. 며느리한테. 민씨에게 밀려나고 우리나라의 개화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급 외교를 하게 되는 그런 각 조약 내용, 불평등 조약을 맺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